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FOMC 한번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은 거친 겁니다. 불확실성은 거친 거고 최근 단기 매매가 좀 순환이 빨라지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디었어요. FOMC를 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은 호재든 악재든 거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준비한 대로 현금을 쓰면 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매수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 18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FOMC 한번 핵심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 평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준금리는 인하된 게 맞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순서대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연준은 시장이 예상을 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했어요. 특히 이번 결정은 11대 1로 나뉘어졌는데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리던 스티브 미런을 제외하고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이어가 봅시다. 두 번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고용시장의 둔화를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논한 내용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동안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겠다고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꽤나 큰 호재로 보기는 봐야 하는데 사실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분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파월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위험 관리 차원의 결정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즉 다시 해석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다기보다는 아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리스크가 없는 방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선제적인 조치에 대한 결정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상보다 느리게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어요. 내년 금리 인하는 많아야 1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시장은 원래 2회에서 3회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게 연출되고 있는데 라는 점에서 분석이 엇갈리고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방향을 가지고 호재와 악재를 판별하기 애매했다 보니까 달러화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을 기점으로 계속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게 확인이 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에 대한 발언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 파월 의장은 관세 영향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장 영향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 뭐 이런 뉘앙스보다는 현재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관세발 물가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와중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실제로 그 연준의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우리가 함께 봐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연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찍어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전망에 대해서. 일단 지금 4.25%포인트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11월, 12월 두 번의 FOMC가 남아있는데 가장 많은 위원들이 표시해둔 구간을 본다고, 현재 구간이 이 구간이니까 총 50베이시스 포인트, 즉 두 차례 FOMC니까 한 번, 두 번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노려보고 있다. 이게 일단 2025년에 대한 전망인 거고, 2026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폭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비둘기파의 성향을 띠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올해 말 기준으로 쭉 8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이상을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위원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동결이나 한 차례 인하 정도에 대해서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이 조금 엇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의 전략과도 맞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은, 자,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할 거는 같다. 하지만 발언이 사실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 선제
선제적 조치의 뉘앙스가 강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전망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오늘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어떤 테마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인지 여부일 것인데, 이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단기 종목 하나를 편입할 수 있으면 편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에 대해서 구매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당연히 약세를 보였고, 미국의 발언도 부드럽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의 발언을 조금 인용해 보면은 이러한 중국의 결정이 양국 간의 관계를 좀 긴장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꽤나 실망스러운 분위기를 드러냈다고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함께 나오는 내용이, 중국의 일부 기업은 RTX 6000D 수만 개를 주문하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 작업이 모두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GDDR7 납품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삼성전자에도 타격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반도체 장세가 좀 계속 연출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어떤 테마로 좀 수급이 이동이 될 것인가. 일단 개장 전에는 화장품과 로봇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수급의 연속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도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오늘 한 종목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월 1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매수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매수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일단 오전에 한 종목 지금 진입을 했고, 종가에도 종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불확실성은 거친 겁니다. 불확실성은 거친 거고, 최근 단기 매매가 좀 순환이 빨라지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디었어요. FOMC를 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근데 그 불확실성은 호재든 악재든 거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준비한 대로 현금을 쓰면 되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은 차트 분석으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보는 법, 거래대금 보는 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텐데,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관점이, 대충 차트 보다가 거래량이 툭 튀어 있네, 혹은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 같네, 이렇게 보면은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건 아닌데, 거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가져봐야 될 관점이, 차트를 길게 보고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역사적인 상승대와 비교해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에 1억씩만 들어오다가 3억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최근 흐름 대비해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절대 많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역사적인 상승 대비해서 거래량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종목의 평균적인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시장의 관심이 지금 얼마나 더 쏠려 있는 건지,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부각이 되는 건지,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척도가 시장에서 지금 얼마나 이 종목, 이 재료를 인정하는지를 인정하는 그 기준이니까. 그럼 이런 거는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2025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기존에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1,400억, 그리고 이때 가장 최근에 23% 올라갈 때도 2,100억이었는데 지금 개장한 지 20분 만에 거래대금이 1,850억쯤이에요. 이건 그럼 지금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하게 센 거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부각되고 있는지, 이 재료가 얼마나 크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은 역사적으로 많이 터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올라가지는 못해. 그럼 이건 뭘까? 어마무시한 손바꿈일까? 혹은 위에 매도 물량이 얼마나 많다는 걸까? 이렇게 해석을 이어가야 되는 걸 거고, 절대 이 차트만 본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건 없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어야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9월 중에 중장기 종목을 하나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미국 증시에 한 차례 논란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빠진다 오른다 무섭다 이게 아니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지금 결국 관세발 영향이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에 드러나지는 않는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세가 생각보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그 부담을 감내하고 있어서, 이 이유가 지금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결국은, 그리고 파월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기조가 보였었고, 그럼 저는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라 보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과연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10월부터인데 여기서 무언가가 뭐 순이익률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말할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몇 개의 기업에서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가 많겠죠. 소매와 관련된 분야라거나. 그렇게 이걸 가지고 관세발 내용이 좀 논란이 되다가 분석이 엇갈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1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미국 증시가 약간 논란의 시간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국내 증시에 봤을 때 큰 악재로서 봐야 하냐? 그건 아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증시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때려 맞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치만 분명히 증시가 빠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정면 돌파하거나 이거를 이겨내고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나 테마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우리가 큰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드는 테마나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9월, 10월 중에 매집을 조금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9월 달에 지금 수익 실현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현금 절대 헛되이 쓸 생각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만들어낸 현금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종목 하나를 들어가도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신중하게 잘 끌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또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